어려운 법을 알기 쉽게 맞춰드립니다. 맞춤형 법률 맛집 맞춤법 TV.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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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오늘은 네. 좀 중요한 문제였어요. 이게 우리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임금 피크제에 관한 그쵸. 요즘 또 뜨겁죠. 그렇죠. 2022년 5월 26일에 대법원에서 중요한 판례가 하나가 나왔어요. 네. 임금 피크 제도가 그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 차별에 해당해서 무효다라는 뭐 판례 내용인데요. 사실 이 판결을 이대로만 이해하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원래는 이전 거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러면? 오늘은 임금 네. 피크제가 무엇이고 그다음에 이 사안에서 뭐가 문제됐었는지 그쵸. 그리고 앞으로 임금 피크제도 관련해서 앞으로 미래가 어떨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임금 피크제도라는 게 뭘까 들어보셨죠? 들어봤죠. 네.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저는 이제 정년을 조금 연장을 해주는 대신 그렇죠. 조금 월급을 깎자. 정확해요. 네. 쉽게 말해서 이제 노동자 임금을 조정해가지고 기업의 이제 부담을 경감해 주는 대신에 네. 노동자의 그 고용을 안정시켜 주는 제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장년층 또는 노년층 일자리 문제 그리고 청년 고용 문제는요 사실 이게 전 세계적인 문제예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문제에 대한 문제 의식이 있어서 시작을 한 건데 일단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 보면은 우리나라 임금 피크 제도는 그 일본의 고령자 계속 고용 제도를 벤치마킹한 거예요. 그냥 거의 갖고 왔다고 보면 네, 돼요. 그대로. 왜냐면 이제 일본이나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호봉제가 있는 나라거든요. 네. 그래서 일본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다 보니까 맞아. 장년층 일자리 문제 이런 게 이제 엄청난 사회 문제였던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를 고민하다가 이제 고령자 계속 사용 제도를 했던 거고요. 네. 그럼 유럽은 어떻게 했느냐? 유럽도 있어요? 유럽은 비슷한 제도가 있는데 이제 스웨덴이 이걸 맨 처음 시작했어요.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점진적 퇴직 제도 이렇게 해서 번역을 하는데 지금 네. 유럽의 한 11개 국가가 좀 하고 있대요. 이게 어떻게 하냐면 이제 저쪽이 이제 정년이 되면은 네. 어느 점부터 이제 브레이크를 밟는 거예요. 그래서 근로 시간을 단축해요. 그럼 임금이 줄어들겠죠. 네. 노동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손실이 나잖아요. 그쵸. 그거를 사회 보장 제도로 이제 벌충을 해주는 약간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임금 피크제랑 비슷하면서 좀 다른 문제 있고요. 미국은 연봉제가 일반화된 나라서 성과급제. 네. 그래서 성과에 따라서 임금을 조정이 굉장히 유연해서 사실 굳이 뭐. 미국에서 임금 피크제는 굳이 뭐 필요하지 않겠죠. 그쵸. 제가 대충 이제 찾아보기로는 임금 피크제가 종류가 몇 가지 있다고 듣고 맞아요. 들었어요. 네네. 그 임금 피크제가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대법원의 판결을 이해하시려면은 아까 아나운서님 말씀대로 네. 임금 피크제의 종류를 좀 아시는 게 좋을 거예요. 첫 번째는 이 정년 보장형이라는 게 정년 있는데 보장형. 정년의 일정 기간 이전부터 이제 임금을 삭감하는 거예요. 그 대신 네. 이제 정년까지 일을 하도록 보장해 주는 건데 이게 어떨 때 의미가 있냐면 네. 실제 어떤 근로자는 내가 정년까지 일을 할 생각이 없었던 거야. 근데 그 사람한테 정년까지 일하게 해줄 테니까 그 대신 계속 이게 유도를 하는 거죠. 그런 차원인 거고 두 번째는 정년 연장형이에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58세로 정해져 있었는데 그걸 60세로 늘려주는 대신에 늘려주겠다? 그 대신 임금을 좀 조정하자. 음. 그게 정년 연장형이고요. 네. 세 번째는 고용 보장형이라는 얘기도 쓰는데 정년 퇴직 이후에 재채용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촉탁직이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분들,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재채용되면서 이제 고용을 좀 해주는 대신에 임금을 좀 조정하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정년 연장형하고 마지막에 고용 보장형이 대부분이고요. 지금 고용노동부 2019년 통계를 보니까 300인 이하 영업장에 300인 이하는 대략 한 21.5%, 300인 이상 사업장은 50.1% 이제 이 임금 피크제를 시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많이 사용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언제부터 그러면은 사용하기 시작했죠? 최초에 2003년에 신용보증기금이라는 회사에서 시작한 걸로 봐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 회사는 정년이 58세였는데 이걸 60세로 늘리면서 아까 말씀드린 정년 연장형이죠. 2013년 5월에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이름이 되게 길죠. 되게 길다. 그래서 그 보통 고령자 고용법이라고 줄여서 고령자 얘기하는데 고용법. 이때 노동자의 정년을 2014년 60세로 딱 못 박아요. 그래서 60세구나. 그러면 이제 재계나 경영계는 난리가 나겠죠. 그쵸. 원래는 막 58세 뭐 이랬는데 그걸 네. 60세로 막아두니까 늘어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늘어나게 됐을 경우에는 사업주나 과반수 노조가 임금체계 개편이라든지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하여야 한다고 법에다가 규정을 해놔요. 이제 이게 사실 이 필요한 조치가 오늘의 핵심이었어요. 그러면 아까 2022년 5월 26일 대법원 판례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제 이 판례를 분석해 보면은 이 판례는 임금 피크제 자체를 부인한 판례가 결코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안에서 이제 원고는 이제 밀린 임금을 달라고 하는 원고는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연구원이었어요. 그런데 이 회사는 정년이 원래 61세였대요. 아까
함 아나운서 우리나라에서 정년 네. 연장이 많고 네. 거기면 임금 피크제가 된다고 하는데 근데 이 회사는 정년 연장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61세면 61세였던 거예요. 나가야 되는 거예요? 60세 나가야 되는데 취업 규칙에 근데 55세 이상이 되면은 네. 임금을 조정한다는 취업 규칙이 있었던 거예요. 55세가 넘어가면 그냥 무조건. 그래요? 좀 이상하죠. 그러면은 이 임금부 감축을 하려면 회사에서 필요한 조치를 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뭐 직무를 병행한다든가 노동 시간을 줄인다거나 업무를 재분배한다 이런 걸 했어야 되는데 그런 조치가 없었던 게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할 거 똑같이 다 하고 그렇지. 월급만 줄어든 거죠. 그렇죠. 이게 핵심이었던 거예요. 연구원으로서는 오히려 똑같은 일을 더 일을 했는데 55세가 됐다는 이유로 임금이 깎인 거죠. 말도 안 돼. 게다가 희한하게 이 회사의 실적 이제 네. 뭐 분석을 해보니까 오히려 51세에서 55세가 실적이 더 안 좋았대요. 아. 근데 55세가 넘은 자기는 일은 똑같이 하는데 임금 깎인 거예요. 억울하지. 그래서 이제 대법원이 이게 잘못됐다고 한 거예요. 그렇죠. 잘못했네. 그러니까 경영상 목적으로 55세 이상의 직원들이 일방적으로 급여를 깎을 뭐 정당한 이유도 없었고 그렇죠. 원고가 임금이 깎인 엄청난 손실이 발생했는데 이거에 대한 뭐 적절한 대상 조치도 없고 원고가 한 업무가 과거에 했던 거랑 차이도 없었는데 그래서 이 임금 피크제 이 회사의 규정은 무효라고 본 거예요. 이 회사에서 사용하고 그렇죠. 있는 임금 그죠. 피크제가 네. 무효다. 이 내용을 두고 임금 피크제 전체가 무효다 이렇게 판단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큰일 왜냐면 날 이제 뻔했네. 헤드라인만 보니까 이 임금 피크제라는 제도 네. 자체가 원래는 호봉제를 전제로 해야만 해요. 제조업 산업 현장에서는 숙련공, 장인이 정말 중요했어요. 그렇죠. 네. 제일 중요하죠. 제가 듣기로는 그 일본 분인데 이 디스플레이 만드는 그 회사의 네. 장인이에요. 근데 이분은 두 개를 보고 여기 픽셀 잘못됐다고. 아 진짜? 뭐야 투시 능력 있는 거 아니야? 그 옆에 있으면 아무도 못 믿죠. 아이고,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기계로 이제 또 그거 맞는 거야. 그러니까 네. 그 화면 중에 픽셀 하나 잘못된 걸 잡는 거야. 이게 숙련된 분들은. 그리고 왜 여성들이 좋아하는 뭐 이런 명품 가방들을 네. 기계로 만들지 않아요. 장인들이 한 땀 한 땀 하죠. 그런 분들은 영원히 일하셔야 됩니다. 뼈를 묻으셔야 돼요. 유럽에는 슈퍼카들 있잖아요. 네. 도색 기계가 하지 않아요. 장인들이 수작업으로 도색해요. 그래서 비싼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일본이나 우리나라는 제조업 전통적인 제조업 강국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 숙련공들이나 장인. 네. 그러니까 이 사실은 현장에서는 이 호봉제가 그 사람들의 급여를 평가하는 되게 좋은 수단이었던 거예요. 이런 숙련공들한테 돈을 더 주겠다는데. 당연하지. 나한테도 더 주겠다.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호봉제 누구도 문제를 삼지 않았던 거예요. 세상이 빨리 변했죠. 이렇게 사무직도 늘어나고 또 IT 업계에서는 이게 아마 숙련공도 필요하겠지만 그게 아닌 영역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네. 이제 이 임금 피크제가 이제 정년 연장과 함께 도입됐다고 하면은 사실 이게 정당한 판례는 되게 많이 쌓여 있어요. 사업장이 앞으로 이 임금 피크제를 제대로 유지를 하려면 그 노동자의 직무 환경이라든지 뭐 노동 시간 축소라는 그런 필요한 조치를 같이 있어야 되는 건 맞고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노동자의 생산성이 저하했다는 걸 입증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 임금 피크제에 관련된 거고 네. 사실 함 아나운서님 말씀대로 이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기업의 태도가 좀 변화하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아 어떻게 변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이 임금 피크제가 들어올 때만 하더라도 그러면은 이제 새로 청년을 뽑으면 업무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임금을 얼마나 깎을 것인가? 뭐 이런 거에 이제 그 공존을 모색했다면 지금은 제조업 산업 현장에서 만약 이제 누가 퇴직한다거나 네. 이직을 하면은 이제 노동자의 자연 감소분이 생기잖아요. 그럼 충원을 해야 되잖아. 그렇죠. 심의 채용을 안 해요. 잘 안 해요. 그 있는 사람들로만 하는 왜냐면 건가? 이제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 뭐 이런 식으로. 그니까 계속 청년들이 일자리가 안 생기고 그래서 있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산업마다 특수성이 있고 네. 업계마다 이제 회사마다 사정이 다 다르고 또 같은 회사라 노동자가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이 지금 임금 피크제 제도 자체의 찬반이나 정당성을 논의하는 건 좀 의미가 없지 않나. 전문가들은 임금 피크제 우리나라의 진짜 문제점은 뭐였냐면은 이제 산업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게 일률적으로 이거를 적용하려고 했었던 게 문제가 아니었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맞아. 있고요. 이게 특수성을 좀 고려를 다 해서 해야 되는 네, 건데 이제 특수를 고려했다면 네. 또 법을 만드는 게 어려웠었겠죠. 참 서글프네요. 임금 피크제뿐만이 아니라 서글퍼요. 이게 이제 노동자의 급여를 어떻게 결정하실 것인가, 네. 결정할 것인가, 또는 뭐 승진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그렇죠. 그 업무를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 음. 되게 노동계와 뭐 자본의 굉장히 중요한 과제예요. 맞아요. 그래서 영원한 숙제죠, 이거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요즘 좀 무겁게 이슈가 되고 있는 임금 피크제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혹시나 또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많이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저희 영상 보시고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많이 부탁드릴게요. 안녕! 감사합니다.